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은지입니다. 지금부터 초이치 기본어 프레젠테이션 13주차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상 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형 위치가 파절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의 능력이 전달되어서 결과적으로 파절이 되는 이유는 상학 위치는 상학의 순추처를 하고 위치의 중앙을 통과하는 부분에서 중앙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위치가 구역 내에 장착된 후에 조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조직의 변화에서 가운데 조직의 부분은 경도적 상태의 딱딱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는 많이 없지만 치아가 심어지는 치료제 정상의 부분에 조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조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장기적 리콜 생산의 방법으로 리콜을 해줘야 합니다. 위치상 파절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 파절 원인은 기본 과정 결함에서 왁스 제거 불충분과 배열의 잘못, 매몰제 제거 과정, 연마 과정 등이 있습니다. 레진상의 파절 원인은 강한 충격과 재질의 필요 등으로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레진 위치상 수리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단순 파절이 되었거나 복합 수리가 있는데 위치상에 리페어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단순 파절이 되었거나 두 조각이 아닌 두 조각 이상이 파절되었거나 덴처가 크랙되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기본사의 리페어가 할 수 있습니다. 파절된 위치상의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사의 도움으로 리페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위치상의 조각을 주문상에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랙되었거나 파절된 위치에서 한해서 기본사가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상의 수리를 단계별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절되어서 왔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파절되기 상태의 원래 위치의 상태로 해줘야 합니다. 위치 상태도 얼마만큼 정확하게 조립을 하느냐가 위치 수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조립시킨 상태에서 스티키 왁스로 가창시키고 그 다음 금속의 스틸머로 좌우 소구치, 교치부에 걸쳐서 스티키 왁스로 위치상의 안정을 위한 버튼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치상 속에 여러가지 전분되어 있는 언더컷 등을 왁스르로 블록아웃 해줍니다. 그리고 주모형상이 얻어지면 그 상태에서 레진이 결합될 수 있는 간격을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결합된 양태를 도브테일로 만들고는 메케니컬과 케미컬을 동시에 얻어서 파절된 부위를 좀 더 분리하고 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가중압 레진으로 채워서 압력하에서 중압부에 연마부에 다동질로 해서 이 부분을 위치상 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치 수리입니다. 인공치의 탈락 및 파절 원인을 살펴보면 레진치의 왁스 제거 불충 후 두 번째로는 큰 인공치는 치료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을 하였거나 세 번째는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 큰 경우
네 번째는 기본 가정에서의 부주의, 다섯 번째는 환자의 부주의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인공치 수리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가 파절되어서 왔습니다. 온 경우 이제 새로운 레진치아로 교체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잔존되어져 있는 레진치아를 제거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연마 기구 등을 통해서 잔존되어 있는 레진치아를 제거해주고, 특히 제거해줄 때는 순축의 치경선의 범위를 되도록 다치지 않도록 꺼내줍니다. 새로운 레진치의 케미컬과 메케니컬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유지공을 부여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뜨거운 물에서 중압을 시켜줍니다. 다음은 기초상 제작입니다. 기초상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보강 안에 시작하여 교합 체격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입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작하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총이치 파트입니다. 금속 이치는 조직면의 일부나 전부를 형성하는 총이치상의 금속 부분으로 의치의 레진상 부분과 인공치 부착을 위한 기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조 금속상의 요구 조건으로는 가능한 한 얇고 견고해야 하며 밀도가 높아야 하며 주명에 적합되는 적합성이 높아야 하며 생물학적 형태의 적합이 좋아야 합니다. 이어서 금속상 총이치의 적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막 조직이 안정된 부위에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점막 조직이 나쁜 증례의 경우에는 금속상의 적용은 피하되 레진상 이치에 이용한 활성화된 점막 조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속 상중의 새들 타입인 메쉬 형태의 상하 임상 증례입니다.
다음은 상하 금속상 임상 증례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 모형상에 장착된 메탈 배시이고, 다음은 메탈 베이스를 그 업체에 장착된 상태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속상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상의 금속상에 비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첫째, 강도가 우수해야 하며, 둘째, 열 전도성이 우수해야 하며, 셋째, 아크릴의 변형을 방지하며, 넷째, 입지상 하부의 조직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섯째, 구개 부위를 얇게 제작할 수 있어 이물감이나 발음 장애를 줄일 수 있으며, 여섯 번째는 의치의 장착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일곱 번째는 레진상에 비해 흡수성이 없어 미심적이고 친화성이 우수합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제작 과정이 복잡하며, 둘째, 제작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음은 인공치 배열입니다. 인공치아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 제어로 제작된 치아입니다. 바이오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하나의 인공치아, 즉 레진치아입니다. 210 EB-A14, 210 A2B, A6 이러한 것은 인공치아의 어떠한 규격, 색상, 형태 등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치아는 10가지의 구조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조면, 두 번째 인두핀, 세 번째 살면, 네 번째 절단면, 교합면, 다섯 번째 순면, 현면, 여섯 번째 치경선, 일곱 번째 치근부, 여덟 번째 돌출정, 아홉 번째 선, 열 번째 설득 경계선. 인공치아의 재질은 도제 인공치아와 레진 인공치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선택 기준에서는 전치부에서는 색, 크기, 형태 등을 고려해줘야 합니다. 구강 주변의 특징, 머리카락, 연령, 성별, 인종도 고려해줘야 합니다. 근원심과 폭경, 치근 길이도 고려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부치부에서도 중요한 것은 색상인데, 전치부보다 좀 더 한 단계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기는 협설, 폭경, 근원심, 폭경을 고려해줍니다. 다음은 어태치먼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고철저 수복물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가벼워야 하며, 세 번째는 간단하고, 네 번째는 내부적으로, 다섯 번째는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부분 결손인 경우에 고리를 이용한 고철물의 화살 덴처, 메탈 클래스프 화살 덴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기능과 신미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지대치에 연결되어진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기계적인 장치에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가 이치상 내면 속에 메탈 클래스프와 기능과 유사한 남성부와 여성부의 결합으로 인해서 유지 증진을 얻어내는 부분입니다. 메탈 클래스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수하며 그 외 메탈 클래스프보다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태치먼트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루절, 두 번째는 브래싱, 세 번째는 리텐티브 스테입니다. 다음은 어태치먼트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메일, 두 번째는 메일, 세 번째는 프랭글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며 네 번째는 스프링, 5번은 증지과 스크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프인 경우에는 심미성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대치의 불량 하중이 가해지고 세 번째는 의치의 착탈이 어렵고 네 번째는 조립 횟수가 많아집니다. 어태치먼트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미성이 좋으며 두 번째는 유지력과 안정성이 좋고 세 번째는 지대치에 가해지는 교합압이 교합용이나 인사이저 레스트보다 측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질의 힘이 짧아져 회전력이 작아집니다. 네 번째는 우수한 조작도를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는 유지력 조절 횟수가 좋기 때문에 보철물의 수명이 길고 여섯 번째는 위치의 착탈 시 측방압이 지대치에 덜 미치기 때문에 치조고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태치먼트의 단점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지대치의 길이나 폭에 의해 선택이 제한이 되고 세 번째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며 네 번째는 기본 과정이 복잡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철성 보철물에 이용되는 어태치먼트 분류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철성 보철물과 고정성 보철물과 가철성 보철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태치먼트는 대표적으로 가철성 보철물에 이용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 꼭 가철성이 아니고 고정성 시그티드 브릿지와 브릿지웍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모벌 파트에 이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류를 보면 파넬 덴처의 총위치로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오버랩 파넬 덴처 즉 완전히 총위치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오버덴처의 부분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가철성 보철물에 이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 크게 파넬 덴처와 컴프리트 덴처와 총위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파넬 덴처는 치근 내 어태치먼트와 치근 외 어태치먼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파넬 덴처에 이용되어지는 치근 내 어태치먼트는 메일 파트와 피메일 즉 열쇠가 열리고 잠기는 기능이 지대치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치간 내 어태치먼트라고 하고 그런 반대로 치근 외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이 만나서 기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대치관 내부가 아닌 지대치 외부에서 열쇠가 열리고 잠기는 치근 외 어태치먼트입니다.
컴플릿 덴처에서 어태치 오버덴처는 즉 똑딱이 단추식의 메일과 피메일의 스터드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그리고 바 어태치먼트, 스터드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즉 시근부에 이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고, 바 어태치먼트는 치근과 치근, 즉 치근 위에 코핑 박대 형태의 타입의 유지 증진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가철성 보철물에 이용되는 어태치먼트 분류에서의 화살 덴처는 치근도의 어태치먼트라고 있고, 그 오버덴처에서는 스터드 어태치먼트 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한과 부처 이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와 두 번째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메일과 피메일의 결합 형태가 지대치 내부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열쇠가 열리고 잠기는 기능에 메일과 피메일이 만나는 기능이 지대치 내부에서 이루어져서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와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를 나눕니다. 그리고 초기치 파트에서 오버덴처, 즉 똑딱이 단추식의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자선을 이용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막대를 이용한 바 어태치먼트와 보조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모양과 부처 위치에 따른 부분은 총 6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와 두 번째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가철성 화살 덴처에 주로 이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이고, 세 번째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네 번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다섯 번째 바 어태치먼트는 초기치 오버덴처에 이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리그즈널 어태치먼트는 1차 파트와 2차 파트의 결합의 형태를 증진시켜줄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이 지대치 내부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지대치 내부에 피메일 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각질성 보철물의 메일 파트가 끼워져서 결합의 형태가 치간 내 어태치먼트의 화살덴처로, 그리고 지대치관이 아닌 지대치 외의 피메일 파트는 메일 파트는 부착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철성 보철물의 결합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치근 외 어태치먼트, 주로 리무버를 화살덴처용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를 세부적으로 보면 크라운 내 부시 쪽에 피메일 파트의 음영체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음영체가 즉 피메일 파트 지대치관에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가철성 화살덴처는 메일 파트가 부착되어서 메일이 1차 지대치관에 끼워짐으로 인해서 기능의 유지 증진, 그리고 넌 클래스프 덴처의 신밀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메일과 피메일을 다음으로는 제작 과정과 제품의 종류들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시즌 타입이고 두 번째는 세미 프리시즌 타입입니다. 즉 제조회사에서 얼만큼 정밀하게 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프리시즌 타입과 세미 프리시즌 타입으로 정밀형과 반정밀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프리시즌 타입은 메일과 피메일이나 정밀도가 좋은 주로 밀링에 의해서 깎아내는, 어떻게 보면 찍어내는 중형태가 아닌 비금속
여기 어태치먼트가 프리시즌의 정문형이라고 보면 되겠고, 세미 프리시즌 타입은 플라스틱 패턴이나 왁스 패턴 등을 이용해서 주로 주조에 의한 금속으로 바꾸는 것이 제품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리시즌 타입이 세미 프리시즌 타입보다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절형과 비조절형의 분류입니다. 즉,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의 착탈 횟수가 많아질수록 착탈 횟수의 유지력 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력 저하의 계속적인 액티베이션으로 유지력 증진을 향상시켜줘야 하는데, 이때 유지력을 저하에 따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어태치먼트냐 아니면 조절을 해줄 수 없는 넌 어태치먼트냐에 따라서 조절형과 비조절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태치먼트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즉, 환자와 치과 의사가 기공사의 세 파트로 커뮤니케이션이 의한 이러한 어태치먼트의 셀렉션이 좀 더 성공적인 특수 보철물의 어태치먼트를 이제 만족도 높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별이나 구강의 위치 상태. 두 번째, 기능을 우선시하느냐, 심리를 우선시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용입니다. 즉, 정밀형을 쓸 것이냐, 반정밀형을 쓸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생 상태, 그리고 앞으로 보철물의 계획 진행 상황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냐에 따른 것입니다. 상하 수직 악강 관계에 따라서 어태치먼트의 구력을 큰 것을 쓸 것이냐, 작은 것을 쓸 것이냐, VD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어태치먼트의 구력이 큰 스탠다드 타입의 구력이 작으면 미니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보철 치료 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페리오돈탈 서포트, 그리고 두 번째는 리시듀얼 리치라든지, 즉 지대치냐 아니면 치조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완합을 쓸 것이냐 비완합을 쓸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대치의 상태나 그 환자의 어떠한 결함력, 그리고 네 번째는 위생이라던가 앞으로 보철물의 진행 상황,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대치의 수라던가 지대치의 상태,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어태치먼트를 셀렉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입니다. 똑딱이 어태치먼트는 즉 똑딱이 단추 시의 어태치먼트 메일과 피메일 또는 치근매와 치근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세 개의 치근에 치간부를 잘라내고 여기에 메탈 코핑을 씌우면서 메탈 코핑 상단에 메일 패턴을 부착합니다. 다음은 뮤테이션입니다. 액티베이션과 비액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액티베이션은 피메일 파트로 봤을 때 가운데 공구를 넣어서 눌러주면 피메일 파트가 좀 더 액티베이션 화살표 방향으로 오므라들기 때문에 메일, 피메일이 교비 접촉 시에 마모에 따른 만큼 피메일 파트가 오므라들기 때문에 유지력이 부각되어지는 액티베이션과 너무 타이트하다고 한다면 공구를 집어넣었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유지력이 다소 감소되는
디액티베이션, 이러한 유지력의 조절도 있습니다. 조절형이 아닌 교체형이라고 한다면 유지력이 떨어져 있는 덴처 내면 속에 피메일 파트를 빼내어 버리고 교체 중이다. 올드 덴처 내면 속에 있는 마모되어져 있는 피메일 파트를 라운드 버로 환해버리고 새로운 피메일 파트를 덴처 내면 속에 위치시켜줍니다. 처음에 흰색으로 시작을 했다면 화이트, 오렌지, 블루, 그레이, 화이트에서 그레이로 갈수록 유지력이 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흰색으로 시작을 했다면 순서대로 유지력이 확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둥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은 지대치의 위치 상태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파살 덴처와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특징은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 청소 및 지대 관리가 용이하며 지대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위치에 제작할 수 있고 발거할 경우 총위치로 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바 어태치먼트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프라이머리 파트에서 코핑과 코핑을 막대바로 연결시켜 덴처 파트의 라이더라고 하는 피메일 파트의 라이더를 세컨 덴처 쪽에 위치시켜 안장의 결합 유지 기력의 바로 라이더로 구성한 오버 덴처의 두 번째 분류법의 바 어태치먼트라고 말합니다. 바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심하게 흡수된 부분 리치하게 이용이 되는데 더 이상 리치가 없이 유지 기전으로 심을 경우 플랫한 체조 상황에 이용됩니다. 파살 덴처에도 이용되고 오버 덴처에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임플란트 어뷰트먼트 발을 연결시켜 붕어 효과의 임플란트와 오버 덴처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 어태치먼트의 사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 어태치먼트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용이 되고 환자가 위치를 건강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용이 되는데 즉 바 어태치먼트는 이전의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사용될 수 없으나 약간의 치근의 모빌리티가 있는 경우는 부목의 효과로 연결해준다면 좀 더 안정성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오버 덴처를 쉽게 다룰 수 있고 조작 시 안정성과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임플란트에 이용될 수 있으며 측방압을 감소 및 교합압을 반대측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목 효과 및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고 부목 효과에 의한 잔존 자연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가 있고 심하게 흡수된 부분에 무치하게 바 어태치먼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 지대 관리와 보강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지 각광 거리에 의해 선택이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수지 각광 거리가 작은 경우에는 바 어태치먼트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도 복잡합니다. 다음은 바 어태치먼트를 분류해보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와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슬리브를 바에 하나를 끼우느냐, 여러 개를 끼우느냐에 따라서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와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호스트의 코핑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에 라이더가 하나 끼워지는 이 부분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인데, 보시다시피 현재 바가 되고 라이더 사이에 공간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레진 전입 과정에서의 완합 조인트의 스페이스를 허용해주는 공간이라고 해서 앞서 공간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 바에 끼워지는 이 라이더는 지금 현재 바 만나는 이 부분이 위치의 바와 라이더의 유지 기능 기전으로 되겠고, 그 다음 싱글 슬리브 바는 직선적으로 위치되어진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 슬리브 바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말해보자면, 직선으로 가운데를 나눠 본다고 한다면 3번인 경우 양 구치조제 연장선에 2등분선의 수직으로 바를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설명해보자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는 바 라이더 슬리브를 하나를 끼워서 위치의 안정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3번이 남아있는 경우 직선으로 위치될 수 있고, 구치에서도 직선으로 위치될 수도 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지지치의 위치 관계가 없는데, 이는 전치부나 구치부 직선으로 위치되어 있어야만 위치 안정으로 연결되어지는 바 어태치먼트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3번과 5번이 전준되어 있는 경우 최대한 직선으로 3번까지 연결시키고 밴딩을 해주면, 즉 견치 부위에서 밴딩을 해주어 소구치부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4번과 4번 지대치나 5번과 5번 지대치를 연결해줄 때는 양측 견치부에 구부려서 발을 위치시키고, 직선적인 부분이 점선 안쪽에서만 슬리브를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다음은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는 단 슬리브를 2개 이상 끼워 넣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바가 구치의 반대측 구치까지 연결되었을 때 사이사이 슬리브를 끼워 전체적으로 위치 안정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슬리브 바는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시켜주는 것이 안정성과 세컨 파트에 위치시킬 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자석 구조체의 자성제라고 하는 물체가 합체되었을 때 끌어당기는 흡착력이 치과 고철 치료에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합 조립 위치 상태에 따라서 자석끼리의 반발력을 이용하고 자석끼리의 흡입력을 이용하고 자석과 이것에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치과 보철 치료에 이용되어지는 응용 범위는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면 자석끼리의 반발력이 되겠고, 두 번째 자석끼리의 흡입력이 되겠고, 세 번째 자석과 이것을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에 마그네틱 어셈블리의 키퍼는 자석을 내장한 자석 고주체 지상에 자석 고주체에 흡착하는 금속반의 키퍼를 치아에 매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입력을 이용하여 위치의 치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해 가철성 위치를 지대치로 연결해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장치의 하나이고,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또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고주체와 자성제로 밀도된 자력을 이용한 보철물의 유지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그핏 라인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에 있는 수치에 관한 설명을 하자면 높으면 높을수록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가 어느 정도 강도로 붙어있는 힘이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400에서 800 사이로 흡착하게 됩니다. 800이 넘어가면 환자가 위치가 착탈할 때 수직적으로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근이 정출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800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고 400 이하는 유지력 저하로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모 타입은 전치부 타입이고 원형은 구치부 타입이 되겠습니다. 800 같은 경우 구치부에 사용하고 500 같은 경우는 소고치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전치부에 이용하는 것은 600은 댐치, 소고치는 400 전치부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 자기 회로의 비교입니다. 캡 샌드위치 타입이 있습니다. 캡 타입에는 원반상의 자석을 하나의 작은 면을 제거해서 옆으로 넣는 것입니다. 자석과 좌우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의 수직이고,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옆으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으로 자석의 좌우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을 편향하고, 원형의 것보다는 타원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유효합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의 구성에 관한 설명인데요. 키퍼는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캡슐화, 내부는 자석을 중심으로 양쪽의 옆으로 감싸져 있는 샌드위치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래스프를 이용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유지 장치와 같이 마모가 파손되는 부분 역시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키퍼의 두께나 자석 보조체와 자성제와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리치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심밀성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는 자력에 의해 리치를 흡입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 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치의 착달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 시 설계가 쉽고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리치 착달 시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완성 위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한 번째는 지지체 상태에 맞추어 부담 분담이 가능합니다. 어태치먼트 유지력은 자석 보조체가 겉면판에서 떼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리치의 착달 시에 지대체의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성이 적습니다. 13번째 적용 범위가 넓고 14번째 재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15번째 탁탈 시 보존력이 발휘됩니다. 클래스프 코너스가 어태치먼트 등 종래의 각종 유지장치와 비교하여 자성 어태치먼트가 뛰어난 점이 있다면 클래스프는 심밀성이 불량하고 지대체에 무리한 하중을 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위치의 착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너스가는 제작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기능성에 문제가 있고 환자의 취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는 기공 조작이 복잡하고 유지력 불안정을 묘사할수록 하고 수리가 쉽지 않다입니다. 이상으로 초이치 기공학 13주차 총정리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학습 내용을 프레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먼저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선행학습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니까 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교수님이 그걸 매주 하시면서 30분 넘게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저는 지금 몇 분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도 목이 좀 아픈데 교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매주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저도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다시 알 수 있었고 뭔가 이제 진짜 이번 2학기도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 동안 1학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조치를 배우면서 되게 새로운 그런 학습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선행학습 통해서 이렇게 먼저 수업하기 전에 학습 내용을 쉽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오감사를 쓰면서 그동안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교육하는 것
보니까 쉬웠습니다. 그래도 네, 좋습니다. 그럼 챌린지 기본랑 13장 총정 및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